불평등, 불의, 불균형 발전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차기권입니다. 최근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임대주택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면서 주택마다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차인 141세대가 낸 보증금 약 23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 주택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15개 단지 무려 총 3,166세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건심주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들이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더불어 청년 임대주택조차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많은 청년이 전세 사기에 노출된 지금 이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출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고소득자들을 먼저 걱정하고 나서는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고소득 흑수저가 아니라 당장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된 임대주택 거주 청년들부터 걱정하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토호제 지정 해제 번복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고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청년들을 전세 사기에 그대로 노출시킨 무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담당 검사 임세진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였습니다. 범죄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2021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검사들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긴급 출국 금지 업무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으로 검찰이 종전에도 입건 전의 피내사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수십 건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후 입수한 수사 보고서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돋는 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했던 고발장을 2년이 지난 어제 공수처에 접수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소 결론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검찰 실무, 형사소송법 교과서,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재도 반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숙에 윤석열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라 하는 투망식 기소, 복불복 기소였습니다. 그들은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저희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강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수사검사였던 임세진 검찰과장은 남부지검 검경조사 1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제가 고발한 범죄 혐의를 떠나 자신들이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 전피한 검사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을 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빛의 광장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른 검찰 인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 답정너, 기획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 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허위 수사 보고서 등 탈법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원인은 바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검찰 수사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이 반드시 한여름 매미 소리가 그치기 전에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이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사들의 표적, 답정너, 기획수사를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그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강압적 수사를 받아보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여전히 믿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